설거지가 준 교훈. 윌리엄 우드 목사. 몇 년 전 위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두세 번씩은 깰 정도였다.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위암에 걸린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적어도 위궤양에 걸리기는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미시간주 피토스키의 번스 클리닉을 찾아갔다. 위장 전문가 릴가 박사는 형광투시경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다. 그는 내게 위궤양이나 위암은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러면서 정서적 긴장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가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혹시 교회 당회, 혹시 교회 당 회원 중에서 속성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는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매 주일 설교와 여러 가지 사역에 더해 적십자 회장 및 봉사단체인 키와니스 클럽 회장도 맡았고 주중에는 두세 번 정도 장례 예배를 집전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했다. 나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다.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 조급하고 예민한 상태였다. 늘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했다. 결국은 모든 일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처럼 고통을 겪던 나는 릴가 박사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은 무조건 쉬었고 몇 가지 직책을 내려놓았으며 외부 활동도 대폭 줄였다. 어느 날 오래된 설교 노트와 이미 끝난 문제에 대한 메모가 책상 위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구겨 휴지통에 버리던 중이었다. 문득 유용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걱정에 똑같이 적용해보면 어떨까? 과거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 아이디어는 당장 효과를 발휘했다. 어깨에서 많은 짐을 덜어낸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모두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루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빌,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한번 보라고. 결혼하고 18년이 지난 동안 한결같이 접시를 닦고 있잖아. 결혼할 때는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접시를 닦을지 상상이라도 했을까? 그동안 닦은 접시만 해도 헛간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하얗게 질리고 말았을 거야.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에 하루치 접시만 닦으면 되기 때문이지. 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오늘의 접시뿐 아니라 어제의 접시와 심지어 아직 더러워지지도 않은 접시까지도 닦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주일 아침마다 설교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긴장하고 걱정하며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위통도 사라졌다. 불면증도 없다. 어제의 걱정은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일 더러워질 접시를 오늘 닦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1장에서 인용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찾은 해답. 바쁘게, 계속 바쁘게. 델 휴스. 1943년 나는 갈비뼈 골절과 기용으로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퇴역 군인 병원에 입원했다. 하와이에서 해병대 상륙 훈련 중 벌어졌던 일이다. 이 바지선에서 막 해안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배가 출렁거렸다. 그래서 중심을 잃고 모래에 처박혔다. 워낙 심하게 넘어진 터라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졌을 뿐 아니라 부러진 뼈에 찔려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났다. 이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낸 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걱정이 너무 많아 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부상을 당하기 전에 나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으니
이 머릿속이 오만 가지 잡념으로 가득한 것은 당연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만 되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만한 일이 있을까? 평생 불구로 사는 것은 아닐까? 결혼을 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등이었다. 옆 병동으로 옮겨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했다. 다들 컨트리 클럽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는 환자들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컨트리 클럽에서 나는 콘트랙트 브리지라는 카드 게임에 재미를 붙였다. 게임 방법을 배우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하고 게임을 설명한 책을 읽으며 6주를 보냈다. 이 6주 후에는 병원을 떠날 때까지 거의 매일 밤 게임을 했다. 유아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유아를 그렸다. 그림 중 몇 점은 제법 그럴듯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맞힐 정도였다. 비누 조각과 목공예에도 손을 대고 관련된 책을 재미나게 읽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내 몸 상태를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심지어는 시간을 쪼개어 적십자가 준 심리학 서적들까지 독파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자 의료진 모두가 내게 와서는 놀랍게 회복되었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태어난 이래 그처럼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격려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이 자리에 누워서 미래에 대해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차도가 전혀 없었다. 그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을 따름이다. 부러진 갈비뼈도 붙지 않았다. 그러나 게임을 하고 유화를 그리고 나무를 조각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자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적처럼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내 폐는 당신 몸속에 있는 것만큼이나 튼튼하다. 이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기억하는가?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늘 움직여라. 바쁘게 살아라.